문재인 대통령 이제 취임 며칠 됐죠? 일주일 됐지. 네, 딱 예, 일주일. 일주일 됐는데 송경진. 네. 뭐가 마음에 들어요? 국민과 소통하시는 모습 마음에 듭니다.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 그리고 지금 국정교과서 폐기하라고 또 지시하시고 네. 그런 게 되게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계속 우리가 되게 힘들게 막 싸워왔잖아요. 몇 년 동안.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너무 쉽게 그렇지. 예, 지시 하나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없어지고. 지금 의회 소수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네. 법을 개정해야만 네. 시행이 되는 일이 있고 네. 그렇지 않고 대통령의 시행령 이게 이제 행정명령 네. 이걸 가지고도 예.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란다. 문재인 네. 대통령이 실제로 세월호 기억식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리고 대통령의 직권으로 가능한 일은 그런 것부터 하겠다. 그러면 바로. 그래서 네. 국회를 거치지 않고 네. 대통령의 지시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분해서 봐야 돼. 그래서 지금 업무 지시가 4개가 내려갔어요. 첫 번째 업무 지시가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겠다. 일자리. 그래서 국무위원회를 네. 통과했어요. 네. 그래서 일자리 이 위원장은 누구게? 문재인. 아. 그 대통령이 이렇게 위원장을 맡는 경우도 흔치 않아요. 부위원장이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 장관 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1호에 1호 업무 지시. 업무 지시 2호가 국정교과서 폐지. 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 아, 네. 3호가? 3호는 신호가 좀 얘기해봐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순직 인정이 3호인가요? 3호? 4호가 미세먼지. 아하. 미세먼지를 위해서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한 달간 일시 가동 중단해라. 일주일 만에 그거를 다 네. 해내신 거네요. 네. 근데 나는 가장 감명 깊은 장면이 뭐냐면 네.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 갔어요. 네. 어제죠. 어제. 어린아이들이 난리가 났어. 막 사진 찍고 막 사인해 소통령, 들었는데 소통령. 미쳐 사인지를 준비 못한 아이가. 아, 맞아. 네. 아이고. 가방에서 사인지를 막 찾고 막 얼마나 네. 부러웠을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네, 네. 기다려주는 거. 예. 저는 그 사진은 명장면으로 네.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사진 한 장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사실 그냥 외면하고 가도 되거든. 그쵸. 근데 그 아이 마음을 생각한 거지. 이 아이가 미처 사인지를 준비 못하고 뒤늦게 막 가방을 뒤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가는 뭐랄까 심성 이런 것을 그 한 장의 사진이 남겨졌다. 그래서 조국 교수가 커피 들고 커피 마시는 것도 멋있지만 나는 그 초등학교 아이를 위해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가 또 이렇게 좀 빡빡머리야 또. 네. 네. 더 그러니까 귀엽더라고요. 귀엽고 정겹더라고요.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가슴 뭉클했어요. 예. 그리고 혼자 울었어. 그걸 보시고요? 왜냐하면 감동받으셔서. 이런 대통령이 나도 갑자기 울컥해. 지극히 정상이잖아. 네. 정상이거든. 정상이죠. 근데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 세월호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한 태도를 보였던 박근혜. 한편으로는 이명박 박근혜가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더 돋보이게 해.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그렇잖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더 돋보이게 돋보였어요. 일종의 병풍 역할을 하고 있어. 그쵸, 병풍. 그래서 그거는 좋은 표현입니다. 그렇지? 예. 스포트라이트를 더 받게 하는 그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신호 네. 일주일 됐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 네, 문재인 대통령. 저는 그 여민관에 출근하시는 모습이 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왜 그 여사님이 옷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이뻐요. 아니요, 그거. 저는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그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네. 대통령도 일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출퇴근을 하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장면 속에서 난 좀 재밌었던 게 이렇게 배웅을 했어. 근데 김정숙 여사가 막 뛰어와. 뛰어와가지고 바지가 너무 짧다고. 바지 하나 사야겠다고. 요즘 짧은 게 유행이라고 또. 별로 안 짧으시던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는 이렇게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김정숙 여사는 정말로 여성스럽고. 네. 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맞아. 숨기지 않아. 근데 또 문재인 대통령 그것을 과도하게 표현하지 않으면서 지그시 미소만 지어.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거꾸로 하면 얼마나 좀 이상할까? 거꾸로 하면 얼마나 이상해. 예. 그렇네요. 네. 네. 우리 집에서도 좀 그래. 나 이제 12시 전에 좀 일찍 들어가잖아. 네. 그럼 이제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서 날 뛰어. 포쩍포쩍 뛰어. 근데 나까지 뛰면 어떻게 되겠어? 네, 밑에서 그렇죠. 올라오지. 그렇죠. 시끄럽다고. 예. 그래서 나는 그냥 지그시 가서 그냥 옷 갈아입는다고. 아주 훌륭한 남편이죠, 내가? 예.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 예. 가장 인상적인 장면.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그 첫날에 커피 들고 다니시는 모습이 가장 인상이 깊었고요. 이전 대통령들과는 찾아볼 수 없는 여유로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었고 그런 여유로움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하나하나 해가시는 모습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그 하얀 와이셔츠 예. 차림으로 자연스럽게 어느 직장에서나 볼 수 있는 무슨 부서 모임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커피 한 잔씩 들고 또 쭉 삥 둘러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는 아름답다기보다는 너무나 평범해서 좋더라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으면 사람들 있잖아. 앉지 못하고 차렷 자세로 부동자세 서 있지 않았을까? 부동자세. 예. 그러지 않았을까? 그쵸. 예. 너무나 자연스럽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연출한 거 아니냐. 연출하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쵸. 송경진 네. SNS 팀장. 제일 감미로웠던 장면. 감미로웠던 장면이요? 좋았던 장면. 대통령 네. 되시고요. 저는 아무래도 저도 그 출근 장면. 출근 장면? 네. 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출근할 때 배웅할 네. 남편이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부러워요. 그게? 네. 그게 부러웠구나. 예. 야, 참. 그게. 나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부러움이네. 아니, 근데 많은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부러웠을 거예요, 아마. 되게 금슬이 정말 좋아 보이시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 진짜. 그럼요. 그렇구나. 저는 이제 그런 건 다 동의하고, 네. 유능한 정부가 되겠다. 하고 생각했던 장면이 뭐냐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네네. 이제 새벽에 했잖아. 5시 반 27분. 그렇죠. 했는데, 이제 국가위기관리센터가 포착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22분 만에. 그리고 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을 준비해라. 이렇게 해놓고, 다시 20분 만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41분 만에 대통령한테 보고가 된 거야. 그리고 7시에 안전보장회의를 한 거야. 5시 27분에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아침 7시에 다 모인 거야. 그것도 또 명장면이 박근혜 정부 관료들. 그 사람. 김관진 안보실장. 아직 이제 임명이 안 됐으니까 네네. 새 정부. 그리고 그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다 박근혜 정권 때 정권 지금 이제 말기 지금 장관들인데 그분들이 다 모였고 이순진 합참의장한테 화상으로 보고를 받아요. 그다음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받고 쭉 보고를 다 받아. 그리고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회의를 해. 그다음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 뭐 한민구 이런 분들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또 통화를 해. 그러면서 공유를 해.
그리고 나서 오전에 규탄 성명을 내.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못한다. 그리고 이런 도발에는 단호하게 응징하겠다. 그리고 대화해야 되는 건 맞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분명히 각이 선 발언을 하는 거야. 나중에 대화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일에는 또 그렇게 각을 세워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이 대응을 딱 마친다고. 그러니까 세월호 대응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그렇죠. 근데 북한이 갑자기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중국에서는 그날 14일 날이 뭐냐면 1대1로 국제 정상 포럼이라는 게 열려요. BRF라고. 이게 뭐냐면 중국의 옛날에 실크로드라는 게 있었잖아. 예. 그래서 대륙으로는 실크로드, 또 육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유럽까지, 해상으로는 대서양 인도양을 건너서 케냐, 아프리카 대륙까지.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의 팀처럼 이렇게 묶자. 중국다운 발상이죠 이게. 자기 중심적.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성대한 이런 개막식을 하는 날 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한편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손잡고 우리를 압박하지 말라. 이런 경고 메시지. 우리도 한 방이 있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축포를 하나 쏴줄게. 진짜 축포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축포를 쏴주고 우리가 이렇게 있거든. 우리 무시하지 마. 우리 잊지 마.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떠보기. 이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성격이 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나 이걸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뭐 늘상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뭐 새삼스러울 건 없어. 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탄도미사일이 세 종류가 있어요. 근거리, 중거리, 장거리. 그래서 이제 장거리는 10,000km 이상. 그걸 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래요. 네. 영어로 ICBM.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정치를 하려면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맞습니다. 그래서 대륙간 이 미사일이라는 게 뭐냐면 미사일이 높이 쏘고 멀리 간다는 것은 굉장히 네. 중요해. 거기다가 핵탄두를 실 수 있거든. 위협적인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쏜 거는 2,000km 이상 직각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떨어져요? 그 직각으로 올라갔다 포물선을 그리면 떨어지는데 그래서 높이 올라간 것이 2,000km 이상. 2,000km.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네. 왜냐하면 멀리 가려면 높이 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800km 정도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알래스카 정도 떨어질 수 있는 괌을 넘어서. 근데 이제 이거에 여기 이 엔진을 좀 강화하잖아. 그러면 ICBM이 되는 거야.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면 미국 본토를 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부분이고 이제 또 성공적이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예를 들면 미사일이다 인공위성이다 이건 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하나의 운송 수단인 거야. 네. 미사일은. 네. 근데 거기다가 핵폭탄이라 폭약이나 이런 걸 넣고 가서 떨어지면 터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미사일 운반 기능이야 이것은. 운반 기능이고 실제로 그러니까 멀리 간다는 것은 미국까지 간다는 거지. 위협적인 거지. 그래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가 임박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다른 미사일보다는 굉장히 좀 위협적인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핵실험을 해 성공했다 하는 것과 또 이런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하는 것은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하나의 또 하나의 그 뭐랄까 분기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박병석 이제 이 1대1로 1대1로 국제 정상 포럼이 10일까지 네. 대통령 취임 날 때까지 초청장을 못 받았어요. 중국에서 초청을 안 했어. 네. 다른 나라는 막 초청을 했는데 11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 통화를 했어. 네. 네. 축하한다고. 예. 그러면서
통화 끝나고 만족스러웠어. 시진핑이. 네. 그리고 바로 초청을 했어. 그리고 예우도 극진했어요. 그러니까 네. 국가 원수급 바로 뒷자리에 좌석을 배치했어. 의전상 자리 배치는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렇죠. 그리고 장관 앞에. 그러니까 굉장히 최고의 예우를 한 거예요. 박병석 국회의원에게. 그리고 또 만나줬어. 시진핑 10분간. 아이고. 이건 엄청난 거야. 그렇겠네요. 그리고 장제츠 장제츠. 국무위원이라고 있어. 예. 외교 담당. 여기도 만났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사드 문제로 얽힌 한중 관계가 급속하게 풀릴 가능성이 있고 또 이해찬 네. 전 총리가 또 네. 특사로 방문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또 획기적인 또 네.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또 북한하고는 우리 2016년 1월 이후에 단절이 됐거든. 네. 근데 북한 외교 담당 그 경제상도 왔어요. 박병석 의원하고 만났어. 그 자리에서 만나서 뭐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했냐면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켜보겠다. 지켜보겠다. 그거는 네. 긍정도 부정도 아닌 굉장히 좀 진전된 거였어요. 그 입장.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현재까지는 국제 외교적으로도 전망이 어둡지 않다. 네. 밝다 이렇게는 말을 못해도. 그리고 트럼프가 또 얘기를 했어요. 남한과 북한이 대화할 수는 있다. 근데 너무 오버는 안 했으면 좋겠다. 특정한 상황이 될 때까지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강온 양쪽을 얘기했거든. 특정한 상황이라는 건 뭐냐? 북한의 핵 문제가 네. 좀 얘기가 좀 진척된 다음에 대화했으면 좋겠다. 이제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해요. 남북 대화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진전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4강 외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멘트 하나하나가 담긴 메시지는 실로 우리의 운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네.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나의 이런 분석에 대해서 송경진 네. 어떻게 생각해요? 훌륭하십니다. 왜? 훌륭한 이유를 얘기해봐.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이 시대 참 외교 전문가잖아.